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비정한 부부, 아파트 주차장에 불을 지른 고등학생, 모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게임 중독법인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 전체를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게임 이용자들도 우리가 중독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법을 둘러싼 심각한 찬반 갈등, 그 쟁점 사항을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게임 중독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발의된 후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게임 중독법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게임 중독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입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등 중독 유발 물질과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게임이 추가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독자들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좀 취약한 것 같은데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런 재활의 개념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자, 이 법률안이 이제 발의된 특별한 배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중독 유발 물질로 인해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약 33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6%에 달하는데요.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과 우울증은 중독자의 건강뿐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자, 신 기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인터넷 게임이 이제 포함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도 알코올이나 도박, 또 마약 같은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될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는 47만 명에 이르고 이 중 70% 정도가 게임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게임 중독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건데요. 특히 중학교 남학생 3분의 1 정도가 심각한 중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의 실태, 그리고 법률안에 게임이 포함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53살의 여성 김모 씨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만에 붙잡힌 범인은 아들 오보 씨. 어머니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지낸다며 혼내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겁니다. 아니, 엄마가 그러는데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뺏기면 떴어요. 오 씨는 범행 후에도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즐겼습니다. 많은 걸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게임 중독자들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런 폐륜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 있을까? 가상 공간에서 전투를 벌이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린이 캐릭터를 데리고 다니며 키울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전투 중에 얻는 아이템으로 어린이 캐릭터에게 옷과 장신구를 사줄 수 있고 블로그에 육아일기까지 쓰며 마치 진짜 아이처럼 키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모 씨 부부도 하루 10시간 이상 이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친딸이 있었지만 게임 속 가상의 딸을 키우는 데 열중해 결국 현실 속 딸은 굶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게임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게임 중독자들에게는 가상의 공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자는 약 47만 명.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결과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집단이 다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에 걸릴 확률이 1.4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이 온라인 게임인 경우가 61.3%로 나타났는데 유아동은 70.9%, 청소년은 58.3% 등 나이가 어릴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은 지난 10월 발생한 경남의 한 방화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5살 이모군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계속해서 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주는 영향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을 보내게 되면 성격이라든지 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나중에 어떤 직업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라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아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가족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더라고요. 일단 뭐 부모하고 대화를 거부하고요. 말이 안 통하죠. 일단은 엄마는 게임을 모르고 아이는 게임 속에서만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거기에만 몰입이 돼서 밥도 안 먹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게임 중독자의 뇌를 검사해봤습니다. 일반인의 뇌에서 볼 수 없는 노란색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게임 중독자의 전두엽과 다른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전두엽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로 이상이 있을 경우 충동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게임 중독자의 뇌 사진은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게임 중독도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 대사를 봤을 때 이 충동성 또 의사결정과 관련이 돼 있는 대뇌피질을 비롯한 뇌 구조물에서 비정상적인 대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소견은 우리가 코카인과 같은 약물 중독에서 보이는 소견과 매우 유사한. 하지만 아직 게임 중독을 규정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게임 중독자가 병원을 간다 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는 못합니다. 사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얘가 무슨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도 아니니까. 현재 게임 중독 치료는 민간 단체에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게임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게임 앱을 삭제해보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한 달 동안 갖기,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투지폰으로 한번 바꿔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미리 예방하는 예방 주사를 놓는 그런 효과성을 좀 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인터넷과 게임, 스마트폰의 중독성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라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이 나쁜 거 알면서도 계속 했던 것 같아서 좀 살짝 후회되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기관의 수가 부족하고 과학적인 근거도 약해 제대로 된 치료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독에 걸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치료 비용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건지를 국가가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과 게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중독관리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지난 4월 발의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입니다. 현재 중독을 일으키는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과 같은 이런 중독이 가능한 행위나 물질에 의해서 중독의 폐해를 심하게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관리해주고 또한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그걸 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는 기본법입니다. 게임 중독 예방 관련 단체는 게임 중독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 시간들을 조절하고 절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제로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과도한 게임 중독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사건을 보면 정말 그 게임 중독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신 기자, 근데 이 범죄 현상의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게임 중독이 되기 전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배경은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온전히 게임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안에 대해 게임 업계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중독의 개념조차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인데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게임 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기존에도 PC방이 이제 그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그 셧다운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이제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명 게임 중독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세대별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의견도 볼 수 있었는데요. 게임 업계와 게이머들은 게임을 중독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질까 염려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으로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게임 중독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까지 일어났고 또 수십 명이 이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게임 중독법만이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인가? 뭐 이런 점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게임 중독법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번에는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게임 중독법의 내용이 보도되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은 적극 동의하잖아요. 거의 다. 예, 학부모들 그리고 성인들 자기들이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한테 피해 오는 게 없으니까. 법률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법률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게임을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중독물질로 규정해 국가 차원의 치료와 관리를 하자는 이른바 게임 중독 법안.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게임 산업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게임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중독법은 중독물질을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로 정의하는 등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게임 중독자 치료와 재활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이 되는 게임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나올 것으로 게임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게임 산업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강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 뭐 웹툰 아니면 뭐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경우까지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신혜진 의원께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같은 것도 법의 적용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디로 어떻게 확산되어서 적용이 될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법률안 13조와 14조는 명백한 산업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보면 제13조에서는 중독물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14조에서는 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게임의 판매와 홍보, 광고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게임 산업계의 이미지 실추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수출은 2조 5천여억 원. 이처럼 게임업계는 게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자국에서 악으로 규정한다면 게임 수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너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이곳에 투자한다든가 관심을 갖는다라든가 애착을 갖는다라든가 좋은 인재가 영입된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을 것이고 또 자존감과 사기가 심각하게 꺾일 것이고 그럼 산업이 피폐화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중독 진단을 판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을 판단할 때는 부모님과 학교의 평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행동 패턴과 심리적인 요인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합의로 이루어진 진단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임이 중독이 된다는 인과관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게임에 과몰입하는 게 중독이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는 견해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몰고 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는 게임은 어떤 모든 사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게임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는 뭐 가정의 문제, 교우 간의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게임인 만큼 게임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 중독을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독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사회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이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고 산업도 살리고 청소년도 보호하고 하는 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9조 7천여억 원. 성장 추세를 보면 올해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강국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 잡은 게임 중독. 게임업계는 중독 현상을 인정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독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중독법 그 반대 배너를 홈페이지에 걸고 중독법 반대 운동에 나선 걸 보니까 그 정말 그 사태의 심각성이 좀 느껴지네요. 네, 지난 몇 년간 행해진 이 산업 규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터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중독 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게임 산업은요, 우리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듯이 글로벌 5대 그 킬러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그 가장 유망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네,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인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는 법안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게임 팬이 양산되는 것을 업계는 물론이고 저희들도 이제 바라지는 않을 건데요. 컨텐츠 산업 전체를 이끄는 산업이 게임인 만큼 부작용과 문제점을 좀 해결하도록 양측이 좀 협력하는 게 좀 옳아 보이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이 게임 부작용에 대한 치료와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데요. 업계 역시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적인 예방과 규제 기술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게임에 몰입해서 학업과 생업을 버려두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의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 게임 산업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경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훈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 속 이슈를 찾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